안녕하세요, 지메입니다. 제가 그동안은 카페에 글을 쓰고 나서 그 글을 가지고 유튜브를 촬영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글을 쓰는데도 시간이 걸리고 그 다음에 유튜브 촬영하는 데까지 아무래도 좀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자꾸 진행 중인 물건이 아닌 과거의 물건이 되어서 이렇게 바로 한번 현재 진행 중인 물건을 이렇게 한번 촬영을 해보는 거 어떨까 해서 한번 처음으로 시도를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물건을 제가 현재 진행 중인 물건이므로 설명을 한번 해보고 여러분들의 반응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진행할 건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9월 6일인데요. 입찰일은 9월 14일인 아직 날짜가 남아있죠. 남아있는 물건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물건은 강동구에 나와있는 아파트입니다. 자, 보다시피 신건입니다. 신건인 상태에서 물건을 물건을 분석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것은 매각물건 명세서입니다. 매각물건 경매에서 볼 수 있는 서류 중에 가장 중요한 서류가 매각물건 명세서인데 이 매각물건 명세서는 첫 경매기일 일주일 전에 제일 처음 나오거든요. 일주일 전에. 그러므로 여기서 7일을 빼면 9월 7일 날 처음 매각 물건 명세서이 나오게 되는 거죠. 현재 지금 제가 이거를 찍고 있는 시간은 9월 6일이므로 아직 매각 물건 명세서가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촬영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원래는 권리 분석을 할 때 매각 물건 명세서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하면 안 되는데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충분히 해도 괜찮다고 판단해서 보게 됩니다. 강동구에 나와 있는 아파트입니다. 자, 내용을 보겠습니다. 15층 중에 13층이고요. 86년 사용승인입니다. 엄청 오래됐죠? 그러므로 당연히 수리비에 대해서는 무조건 고민을 해야 됩니다. 수리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고, 전용이 38.52평이므로 상당히 큰 평수입니다. 그러므로 수리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는 점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자, 임차인 현황을 보시면 임차인 오씨가 있습니다. 오씨의 전입일자는 2018년이고요. 그 다음에 배당 요구를 한 걸로 나오는데, 자, 보증금은 5억 7천만 원입니다. 자, 근데 잘 보셔야 되는 게, 이 물건을 보실 때 옥션에 돼 있는 정보와 실제로 내가 이걸 보면서 그걸 직접 비교를 해보면서 판단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이 세입자의, 가장 중요한 건 세입자의, 대항력 여부를 따져봐야 되는 거죠. 대항력 여부는 뭐랑 비교하면 되나요? 당연히 여기 첫 번째 설정된 근저당. 2016년 9월 27일 근저당 날짜와 세입자의 전입신고일자하고 비교를 하는 거죠. 자, 보다시피 근저당이 더 빠르죠. 근저당이 빠르므로 이 세입자는 대항력이 없는 세입자입니다. 여기 표시가 됐죠? 없더라고요.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이 5억 7천만 원이 전액 배당되지 않더라도 낙찰자는 인수하는 금액은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전액 배당이면 장점이 뭘까요? 입찰자 입장에서, 즉 낙찰자 입장에서는 만약에 세입자가 전액 배당이라고 한다면 명도 확인서를 통해 가지고 명도를 좀 편하게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5억 7천이 배당이 아니라 예를 들어 5억만 배당했다. 그러면 7천만 원을 배당 못 받잖아요. 7천만 원 배당을 못 받는 세입자하고 대화를 한다면 아무래도 조금 안타까운 상황이 되겠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명도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어차피 인도명령 대상이기 때문에 명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전액 배당인 게 아무래도 좀 웃으면서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명도를 하는데 좀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자, 등기부 현황을 보겠습니다. 당연히 등기부는 너무나 중요한 현황입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게 쭉 봅니다. 등기부를. 근저당 가압류 가처분이 있네요. 가처분. 이런 거 꼭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이 가처분에 대해서. 이 가처분이라는 거는 꼭 어떤 권리에 의한 것들을 좀 막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어떤 행동을 좀 멈추는 행위. 이 가처분의 목적을 보셔야 되는데, 자, 보시면, 근저당권 말소 등기 청구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사회행위에 따른 근저당 말소 등기 청구권으로 이 하씨의 근저당, 여기 조금 하씨 근저당, 이 근저당을 말소해달라는 가처분입니다. 만약에 가처분권자가 이 근저당을 말소해달라는 가처분으로 인해서 승소를 했다. 승소라는 의미가 말소가 되겠죠? 만약에 패소를 했다. 그럼 말소가 되지 않고 살아있죠? 그러나, 우리는 지금 경매가 뭘로 진행되고 있어요? 현재 지금 경매는 가장 말소 기준 권리는 이 근저당이 말소 기준 권리죠? 첫 번째. 이 근저당이 살아있는 한, 이 뒤에 있는 근저당은 살아있으나, 죽어있으나, 어차피 상관이 없잖아요. 물론 근저당은 경매 낙찰 후에는 소멸되긴 하긴 하지만, 만약에 이 근저당에 의해서 경매가 넘어간 상황이라면 좀 눈여겨보시긴 해야 되거든요. 어쨌든 그건 아니더라도, 현재 나와 있는 이 근저당에 의해서 이 가처분과 이 근저당은
말소가 되든지 말든지 이 첫 번째 말소 기준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됩니다. 그러므로 가처분도 그냥 소멸되는 사항들입니다. 자, 소멸, 가처분도 소멸이고요. 압류 다 소멸이겠죠. 자, 압류 같은 경우, 이제 아무래도 그 법정기라는 걸 따지고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세입자가 대항력이 없잖아요, 대항력이 없는 경우에는, 압류의 경우에는 만약에, 법정기일을 빨라가지고 먼저 배당을 받는 상황이 생긴다 하면, 대항력 있는 세입자가 배당을 받지 못해서 낙찰자가 인수사항이 생길 수도 있는데, 이처럼 대항력 있는 세입자가 없고 대항력 없는 세입자만 있다라면 압류는 그냥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소멸입니다, 소멸. 다 경매로는 강제 경매 신청권자 있고요. 소멸이고 전부 다 소멸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이 물건의 이 권리 분석으로는 이걸로는 이제 뭐 어느 정도 다 되는데, 이것만 봐야 되는 게 아니고 다른 것도 좀 더 살펴봐야 됩니다. 뭘 봐야 되냐면요. 이 세입자는 먼저 임차권 등기를 했습니다. 주택 임차권 등기를 했는데, 등기된 날짜는 이 날짜인데, 이 등기된 날짜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뒤에 써있는 전입신고 확정일자입니다. 여기 써있죠? 이 전입신고 확정일자가 중요하기 때문에 등기된 날짜는 전혀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입자는 2018년 1월 1일에 경매 기입 등기 전에 임차권 등기가 되었고, 왜냐면 이 경매 기입 등기 이후에 임차권 등기가 되면 반드시 배당 요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임차권 등기가 되었으므로 자동으로 배당받을 채권자에 들어가게 됩니다. 배당 요구 한 것으로 간주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5억 7천만 원에 대해서는 바로 배당 요구를 한 것으로 보게 되고, 후순위이기 때문에 뭐 전액 배당이 되든 아니면 일부 배당이 되든 뭐 알아서 배당이 되겠죠. 그래서 이 임차권 등기도 이렇게 전입 확정으로 인해서 임차권 등기를 한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임차권 등기를 했을까요? 뭘 살펴봐야 될까요? 당연히 전입세대 열람 내역을 살펴봐야 됩니다. 자, 세대 열람 내역서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살펴봤더니 전입자가 전씨이고요. 2020년입니다. 방금 봤던 것과 다르죠? 2020년 전씨면 누굴까요? 자, 보시면 이 물건의 소유자가 전씨입니다. 전씨. 그러면 2020년대에 소유자가 전입을 했고요. 세입자는 임차권 등기를 하고 이사를 나간 걸로 보입니다. 이사를 나갔으므로 이 물건은 그러면 뭘 생각해 봐야 돼요? 자, 그러면 이 물건지에 누가 점유를 하고 있을까요? 전입자 전씨, 즉 소유자가 전입을 했으므로 소유자가 점유를 하고 있을까요? 자, 그건 알 수가 없는 거죠. 소유자가 점유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빈집으로 나오든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이 서류상으로는. 그래서 반드시 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일단은 특이사항 하나가 먼저 관리비 체납 내역을 보시면 386만 원이 밀려 있습니다. 공실은 아니고 한 달에 30만 원 정도 한다고 관리사무소에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유자가 전입한 걸로 봐서 소유자가 점유를 하고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추측을 하게 됩니다. 계속 밀리고 있겠죠. 그 이후로도 계속 관리비가 밀리고 있으므로 밀린 관리비에 대해서는 당연히 점유하고 있는, 즉 사용하고 있는 소유자가 내야 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좀 한 가지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경매 물건입니다. 경매로 나온 정도라면 과연 소유자가 돈이 있을까요? 라는 좀 물음표를 떠올려야 됩니다. 돈이 없다고 그냥 배째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강제집행 한다고 해도 강제집행 비용도 들겠지, 이 관리비까지 좀 생각을 해봐야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소유자가 좀 점유를 하고 있는, 관리비 많이 밀리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이사비나 관리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많이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얼마의 이사비를 드린다고 하고 여기서 관리비를 빼야 되는데, 그렇다면 점유자 입장에서는 돈을 하나도 받지 않게 되잖아요. 그러면 뭐 어떻게 될까요? 이게 그래서 좀 대화를 좀 해보시고 접근하는 게 좋지 않을까 좀 생각해보게 되고요. 자, 이 물건을 신건이 물건을 왜 제가 뽑았냐면, 그 이유는 바로 시세 때문입니다. 자, 시세를 보겠습니다. 이 물건은 전용이 큰평수입니다. 전용 큰평수이므로 신동 아파트고요. 광동구 명일동에 있는 신동 아파트입니다. 자, 이 물건이 맞고요. 보시면 제 큰평수 전용이 127.33입니다. 자, 보다시피 실거래 시세를 보시면 이 물건은 국토부 실거래 가격입니다. 2020년도 3분기에 5층인데 거래가액이 10억 4천. 방금 전에 얼마였나요? 방금 전에 감정가가 얼마였었죠? 자, 보다시피 12억 5천이었는데 12억 5천인데 보다시피 얼마예요, 이게 지금?
15억 4천입니다, 현재. 이 과거에는 11억대인 경우도 있었는데 2019년도 3분기에는 2020년도 1분기 14억 4천, 14억, 15억 4천까지 엄청나게 많이 오른 상태입니다. 저 보다시피 이 물건은 이렇게 실제로 12억 5천, 12억 5천보다도 굉장히 많이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물건은 어떻게 들어가야 돼요? 당연히 신권에 들어가야 되겠죠. 신권에. 이 물건은 9월 14일 9월 14일 경매가 진행한다면 이때 방이 들어가야 되는 물건입니다. 자, 그러면 얼마에 입찰을 해야 될까요? 얼마에? 이런 부분이 참 어려운 얘기가 됩니다. 왜냐면 일단은 이런 물건을 보실 때 가장 먼저 봐야 될 게 이겁니다. 동일 번지 매각 물건, 같은 아파트에 혹시 낙찰된 게 있었는지 살펴봅니다. 봤는데 낙찰 됐었네요. 근데 보다시피 날짜가 2016년도입니다. 4년 전이죠, 4년 전. 지금하고 비교하기에는 너무 오래된 물건들이에요. 그러면 이 물건을 좀 비교하기는 그렇지만, 이때 당시의 실거래와 이때 당시의 낙찰가를 좀 비교를 좀 해보셔야 됩니다. 이 물건의 감정평가 금액일 뿐입니다. 감정평가 금액일 뿐이고 시세하고 다르기 때문에 시세와 현재 물건과 좀 비교를 해보시면서 얼마에 입찰을 하고 싶은지, 본인이 얼마에 입찰을 하고 싶은 건지를 고민을 하셔서 입찰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관리비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수리비도 당연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은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이렇게 경매로 낙찰받으면 복비가 들지 않죠. 복비는 상당한 금액입니다. 12억대가 된다면 실거래면 14억대겠죠. 14억대면 상당한 금액 복비를 내야 되는데 경매로 낙찰받게 되면 복비를 내지 않게 되는 어떻게 보면 장점이 있지만 명도를 내야 되고 명도비가 들어갈 수 있다는 점. 이 물건 같은 경우는 관리비에 대한 좀 마리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관리비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고려를 해서 입찰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물건 얼마에 낙찰이 되는지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